오늘은 허벅지 중에서도 안쪽 그 내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인 허벅지의 볼륨에 대한 우리의 미적인 시선이 요즘엔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TV나 SNS에서 운동으로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볼륨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좋게 보여지니까 우리의 이제 시선이나 인식이 젖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어떤 볼륨은 이것과 다르죠. 그 내용물도 다르고 라인이나 모양이 많이 다른데 일부의 분들은 현실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 의한 못생긴 볼륨은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허벅지의 바깥쪽에 이런 돌출이 있는 분들이 많죠. 소위 승마살이라고 하는 이 돌출은 허벅지를 두껍게도 하지만 이 가장 돌출돼서 높은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다리가 시작되는 고관절 이 부위부터 상당히 아래쪽에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리가 좀 짧은 편인데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다리가 짧아 보이게 돼요. 지방 흡입으로 이 부위를 잘 정리를 해주면 라인도 예뻐지고 다리도 좀 길어 보이면서 이 수술의 결과와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 중에 잘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이 부위는 피부가 굉장히 강하고 탄력성도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지방을 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걱정하는 약간의 요철이 있을 때 이것을 피부가 잘 드러나지 않게 커버를 잘 해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지방흡입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은 부위죠. 반면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측 안쪽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많은 분들이 허벅지가 얇아지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안쪽에 허틈, 허벅지의 틈새 이 부위죠. 여기가 조금 잘 나타나는 간격이 좀 있는 거를 좀 좋아하십니다. 이 틈새가 없이 너무 붙어 있으면 다리 라인도 예뻐 보이지 않지만 색소 침착이나 습진 같은 이런 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한 분들은 바지를 입으면 이 부분만 자꾸 헤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죠. 허벅지의 안쪽이 붓거나 떨어지는 것은 몇 가지 내부 구성 요인들 때문이겠죠. 안쪽부터 골격 구조, 근육, 피하지방, 피부 거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선 골격 구조가 사람마다 달라서 이 다리뼈가 골반에 이렇게 부착될 때의 그 위치 또 그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타고난 골격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자세에 따라서 이것이 나쁘게 변형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육의 양과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몇 가지 내전근들하고 주변 근육들이 원인이 되겠죠. 여성분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타고나는 성향이 더 중요하긴 하겠고 역시 운동이나 자세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격과 근육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의학적인 도움도 어려운 거라서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변화를 많이 줄 수도 있는 바로 피하지방이죠. 우리 몸의 지방은 식이 조절이나 운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 허벅지의 내측 부위는 이러한 노력들로 변화가 좀 더딘 부위입니다. 체중 감량을 해도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얇아지지가 않아요. 호르몬들의 영향도 있고 혈액순환도 상체보다는 원활하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간혹 이 부위의 지방을 특별히 더 줄여준다는 이런 운동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검색을 해봐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특정 부위의 운동으로 특정 부위가 더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개의 일반적인 순서 또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약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감소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방흡입은 특정한 부위를 원하는 대로 또 다른 부위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게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이 허틈의 정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피부 거죽 상태입니다. 이 피부 거죽에
볼륨이 많거나 또는 탄력성이 좋지 않으면 이게 느슨해지면서 문제가 되죠. 선천적으로 탄력성이 좀 약한 분도 있고, 뭐 임신이나 체중 변화가 많이 있었어서 그 지방의 변화가 이제 많이 일어나면서 더불어서 피부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중년이 지나면서 노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 볼륨, 그러니까 뭐 지방이 별로 없어도 이 피부의 문제 때문에 라인이 예쁘지 않고 틈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피부를 개선을 시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피부의 문제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피부 리프팅이라는 이제 광범위한 말을 사용하게 되죠. 가장 강력한 방법인 피부 절제 수술. 우리가 이제 안면 거상이나 복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수술을 제법 하잖아요. 이런 절제 수술부터 그냥 가벼운 마사지, 뭐 미미한 효과가 있을지 그런 방법들의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절제 수술이 가장 강력하기는 하지만 이게 큰 수술이고 또 이 부위는 또 흉터도 곤란하게 심하게 남는 부위라서 이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시술되는 레이저, 고주파, 뭐 주사 시술, 뭐 다양한 실을 사용한 리프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술들이 얼굴에서는 제법 그래도 약간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바디 쪽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방 흡입을 할 때는 지방을 다 제거한 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피부 리프팅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수술할 때 하는 이 파워 리프팅이 위에 말씀드린 절제 수술이 아닌 그런 뭐 고주파나 레이저 이런 시술보다는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재생시키고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층이, 피부의 공장이 피부의 아래쪽에 있어요. 보통의 저런 시술들이 피부 외측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하는 수술할 때 하는 그 리프팅은 제가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층을 이제 부수고 흡입을 한 다음에 그 바로 위쪽에 이제 피부층이 있는데 이 피부의 층의 아래쪽을 이제 제가 시술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자극을 잘 해주어서 피부 리프팅을, 타이트닝을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리프팅 작업을 열심히 해놓고 본인 이제 살성, 회복성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좋아질지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죠. 이 지방흡입 할 때 하는 이 리프팅은 일반적인 지방흡입 과정과 좀 다른 거고요. 경험이 많은 시술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해서 피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흡입 플러스 이 리프팅이 허벅지의 틈새, 허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과 달리 그 피부를 줄이는 능력이 제가 하는 리프팅이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뭐 지방을 많이 빼서 볼륨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나 또는 이미 피부의 상태가 너무 탄력성이 약하거나 확장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어려운 케이스에서 결과적으로 라인을 만드는데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지방흡입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피부의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내측은 피부가 되게 얇고 탄력성이 좀 약해지기가 쉬운 부위라서 이런 위험성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좋은 시술자를 만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거잖아요. 시술하는 분이 본인의 상태를 좀 보고 지방흡입으로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설명을 들으시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 부위만 수술을 하신다면 그리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는 수술이 아니에요. 비행들로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한 것보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의 불편도 훨씬 덜합니다. 웬만한 경우에서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허벅지의 내측 볼륨이 신경이 쓰이고 가능한 허틈을 만들고 싶으시면 좋은 지방흡입 시술자를 만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